여보, 이게 뭐야? 하얀 개가 새끼 6마리와 함께 헛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어제 우유를 한 번 줬는데 우유, 당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데 개까지 키우겠다고요? 일주일만 두고 보자고. 당신 맘대로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죠. 하지만 얼마 후 아내는 이개 덕분에 활짝 웃게 됩니다. 사실 이개는 보통 개가 아니거든요.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정확히 30년. 덕수는 회사에서 받은 감사패를 쓸쓸히 바라보았습니다. 우수 현장 관리자라는 금박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빛이 왠지 차갑게만 느껴졌죠. 여보, 짐 정리는 다 했어요? 아내 순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 달리 생기가 없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마을에서 제일 밝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짙은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죠. 응, 거의 다 했어? 짧은 대답이 오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3시간. 차 안의 침묵은 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들 민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굳이 힘든 농사일을 하시려고? 서울 근처 아파트에 계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데. 민호야, 이미 결정한 일이다. 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아버지가 농사를 얼마나 아신다고요? 건설 현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간 덕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콘크리트와 철근만 다뤘던 그가 사과나무를 어떻게 기를까요?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덕수 씨 아니에요? 마을 입구 슈퍼 앞에서 만난 정숙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표정이 묘해졌어요. 도시에서 잘 살다가 왜 이런 시골에?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뭐 해보면 되겠죠? 덕수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숙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 양반이 농사를 제대로나 지을까? 정숙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덕수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사과 농장은 생각보다 황폐했어요. 5년 동안 방치된 나무들은 병들어 있었고 잡초는 무릎까지 올라왔죠. 이걸 어떻게?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덕수는 홀로 농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도면만 보면 뭐든 만들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순옥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도 잠들지 못한 걸 알았어요.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부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나 농장으로 나갔습니다. 전지가위를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유튜브로 배운 대로 가지를 잘라보았지만 맞는지 틀린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저 양반, 가지를 너무 많이 쳐내는데. 건설 현장 관리하던 사람이 나무를 뭘 알겠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손은 점점 더 떨렸죠. 오후가 되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이렇게 힘들 줄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힘든 일은 많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느낌이 가장 괴로웠죠. 저녁, 순옥이 차려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옥도 알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할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덕수가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스스로도 알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가득한 시골 밤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죠. 30년 동안 쌓아온 게 여기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엄마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버지도 아시죠? 엄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고. 조금이 얼마나 될까요? 1년, 2년. 그동안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덕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새로운 시작, 제2의 인생,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현실은 그저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뿐이었죠. 내일은 나아질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과밭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온종일 가지치기를 하느라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덕수는 마을 슈퍼 앞 낡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수백 명을 지휘하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가위질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발끝에 뭔가 따뜻한 게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개 한 마리가 덕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떤 것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너 배고프구나?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덕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 이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슈퍼에서 우유 한 팩을 사왔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간절하게 우유를 핥아 먹었죠. 덕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누군가를 돌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내일도 올 거니? 덕수의 물음에 개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순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덕수는 헛간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제 그 하얀 개가 새끼 6마리와 함께 헛간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여보. 어제 우유를 한 번 줬는데. 우유, 우리가 지금 개나 키우려 켜냐?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데 개까지 키우겠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덕수는 어미개의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아니 믿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일주일만 두고 보자고. 순옥은 한숨을 푹 쉬며 돌아섰습니다. 당신 맘대로 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죠. 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헛간에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낡은 담요와 물그릇, 그리고 집에 있던 밥을 조금 가져다 줬죠. 어미개는 새끼들을 한 마리씩 물어나르며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행복이로 하자. 행복이?
덕수는 어미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수가 사과밭을 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행복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행복아. 일하는 중이야. 하지만 행복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덕수의 바짓단을 물고 끌었습니다. 뭐야, 도대체? 행복이를 따라간 곳은 사과밭 한 구석이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나무 앞에서 행복이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덕수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나무 뿌리가 시커멓게 썩어 있었던 겁니다. 뿌리 썩은 병이었죠. 더 늦었다면 나무 전체가 죽을 뻔했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행복이는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병들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덕수는 오랜만에 활기를 띤 목소리로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이가 병든 나무를 찾아냈어. 5그루나? 걔가 뭘 안다고. 순옥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진짜야. 내가 건설 현장에서 30년 일했잖아. 집안 조사할 때랑 비슷해. 행복이가 냄새로 아는 것 같아.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복이가 사과밭 중간중간을 돌아다니며 특정 지점에서 짖었어요. 덕수가 그 지점들을 연결해 보니 묘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건 배수 불량 지역이잖아? 건설 현장에서 배웠던 지식이 떠올랐어요. 행복이가 짚어준 곳들은 모두 물이 고이기 쉬운 저지대였던 겁니다. 행복아, 너 정말? 덕수는 행복이를 꼭 안았습니다. 행복이는 따뜻한 혀로 덕수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날부터 덕수는 달라졌습니다. 건설 현장 경험을 살려 체계적인 배수로를 설계하기 시작했죠. 행복이가 찾아낸 문제 지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저 양반, 걔랑 놀더니 이제 땅이나 파고 있네. 도시에서 왔다더니 농사는 글렀나 보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니, 이제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순옥이 헛간으로 왔습니다. 여보, 행복이 새끼들 이름도 지어줘야 하지 않아요? 덕수는 깜짝 놀랐어요. 순옥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져 있었거든요. 그래? 당신이 지어줘. 이 녀석은 복돌이, 저 녀석은 복순이. 어머, 이 조그만 녀석은 복실이로 할까? 순옥은 새끼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덕수는 순간 목이 메었죠. 아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행복이를 받아줘서. 순옥은 덕수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죠? 도시 생활 다 접고 여기 와서.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매일 밤 한숨 쉬는 거 다 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행복이가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새끼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병든 나무들을 치료하고 배수로를 만들고 농장을 살려내야 한다는 걸요. 행복아, 우리 같이 해볼 수 있겠니? 행복이는 힘차게 짖었습니다. 마치 그럼요.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사과밭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고 행복이와 새끼들이 그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옥이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새벽에 눈을 뜬 덕수는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내고 말 거야. 창밖에서 행복이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저도 함께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사과밭을 감싸던 날이었습니다. 덕수는 행복이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복이가 멈춰서서 땅을 파기 시작했죠. 또 뭘 찾았니? 덕수가 물었지만 행복이는 대답 대신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순간 물이 솟구쳤어요. 지하수다. 덕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이런 정확한 직감은 처음이었죠. 행복이의 코는 땅속 깊은 곳의 물길까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제 물 걱정은 끝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행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잘했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덕수는 옛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관계시설 설계를 농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죠. 파이프 배치도를 그리고 효율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주말에 내려온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농장 관계 시스템이야. 행복이가 찾아준 지하수를 활용하는 거지. 걔가 지하수를 찾았다고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복돌이가 사과나무 아래서 짖기 시작했어요. 덕수가 달려가 보니 나무 껍질 아래 숨어있던 해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죠. 이 녀석들 각자 재주가 있구나. 덕수가 감탄했습니다. 복순이는 밤마다 농장을 지켰어요. 멧돼지나 고라니가 나타나면 즉시 짖어서 알렸죠. 막내 복실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면 꼭 헛간 안으로 모든 농기구를 물고 들어갔어요. 저 녀석 일기예보보다 정확해.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강아지들을 돌보면서 우울증 약을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아침마다 복돌이, 복순이와 산책을 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보, 오늘 강아지들 목욕시켜야겠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덕수가 대답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1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아내 지혜와 함께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사과밭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행복이네 덕분이야. 덕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전부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셨네요. 순간 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인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온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덕수 씨, 농장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닌데. 마을에서 다들 놀라고 있어. 이장님이 감탄하며 사과나무들을 둘러봤어요. 도시 양반이라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잘못 봤구먼. 그 말에 덕수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마당에 모였어요. 행복이와 새끼들이 뛰어놀고 순옥이 웃으며 그들을 바라봤죠. 민호 부부도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은퇴하면 여기 와서 살고 싶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농사일은 힘든데? 행복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행복이가 덕수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돌이와 복순이도 따라왔어요. 복실이는 순옥의 무릎에 앉아 있었죠.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82년에 서울로 올라가며 떠났던 고향. 40년 만에 돌아온 이곳에서 그는 드디어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어요. 행복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노래 같았죠. 너도 행복하니? 덕수가 물었습니다. 행복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과꽃이 피는 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행복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한 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복아, 밥 먹으러 와.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행복이가 헛간 구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죠. 여보, 행복이가 좀 이상해요. 순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덕수는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헛간으로 뛰어갔어요. 행복이는 거친 숨을 내쉬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돌이와 복순이가 어미 곁을 맴돌며 낑낑거렸죠. 동물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신장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길어야 석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사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행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행복이는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덕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괜찮아요.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치료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덕수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끝까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민호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가 우리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돌려줄 차례야. 덕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마을 어르신 세 분이 막걸리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덕수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소. 박 노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덕수는 그들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행복이 말이오. 그 개가 원래 우리 마을 개였소. 이야기는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마을에는 한 독거노인이 살았는데 행복이는 그분의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했어요. 5년 전 겨울이었지. 놀이터에서 놀던 애가 연못에 빠졌어. 얼음이 깨지면서 말이야. 박 노인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행복이가 물에 뛰어들었어.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였는데 그 개가 아이 옷을 물고 끌어올렸지. 아이는 살았지만 행복이는 그 후로 몸이 안 좋아졌어. 김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3년 전엔 화재도 알렸지. 새벽에 정미소에 불이 났는데 온 동네를 지저대서 깨웠어.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진화됐고. 그런데 왜 떠돌이 개가 됐습니까? 덕수가 물었습니다. 최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주인 어르신이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자식들은 도시에 살아서 개는 못 데려간다고. 그 후로 여기저기 떠돌았지. 새끼들까지 낳고 말이야. 우리가 미안해서 그래. 진작 거둬줬어야 했는데. 박 노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덕수 씨가 거둬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행복이가 복 받은 거야. 어르신들이 돌아간 후 덕수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행복이는 새끼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복돌이에게 땅 파는 법을, 복순이에게 경계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넌 정말 끝까지 엄마구나. 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민호가 내려왔어요. 행복이 소식을 들은 것이었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치료비 반은 제가 낼게요. 아니다, 민호야. 이건 내가. 아버지가 행복해지신 거 처음 봤어요. 행복이 덕분이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행복이의 투병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약을 먹이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보냈어요. 덕수 씨, 이거 행복이 먹이라고 가져왔어. 우리 집 닭이 낳은 계란이요. 약값에 보태라고 많지 않지만 작은 정성들이 모였습니다. 행복이는 마을 전체의 개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행복이가 덕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앞발로 덕수의 무릎을 톡톡 쳤습니다. 덕수가 쓰다듬자 행복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마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행복아. 덕수가 속삭였습니다. 널 만나서 내가 진짜 농부가 됐어. 진짜 아버지가 됐고, 진짜 행복해졌어. 행복이의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사과나무 가지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행복이와 함께한 첫 겨울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2024년 늦가을, 행복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복도리가 계속 낑낑거리며 덕수의 바지를 물어당겼죠. 헛간으로 달려간 덕수는 행복이가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행복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덕수가 조심스럽게 행복이를 안아 올렸어요. 놀랍도록 가벼운 몸무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옥도 달려와 행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행복이의 눈빛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덕수 씨, 우리도 작별 인사하러 왔네. 이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행복이가 이 마을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죠. 5해 전에 우리 손자를 구해준 게 바로 이 녀석이었어. 연못에 빠진 애를 물어서 끌어냈지. 박씨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 그런 게였어요? 나도 몰랐다. 덕수는 행복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행복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새끼들이 어미 곁으로 모여들었죠. 복순이가 어미의 얼굴을 핥아주고 복돌이가 낑낑거리며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경 행복이가 덕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 가, 행복아. 고마웠어. 덕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헛간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마을 전체가 행복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사과나무 아래 작은 무덤을 만들고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묻었죠.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마을 아이가 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덕수는 결심했어요. 형님, 저 덕수예요. 10년 만에 건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놀란 형의 목소리가 들렸죠. 덕수야? 정말 너냐? 네, 형님.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보고 싶었어요. 행복이가 가르쳐 준 것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 주말 형이 가족들과 함께 농장을 찾아왔어요. 10년 만의 재회였죠. 야, 이 녀석아.
연락도 없이. 형이 덕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순옥도 형수님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 달 뒤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기 가졌어요. 며느리 지혜가 수줍게 말했죠. 민호가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요, 아버님. 저희 시골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요. 이곳이 정말 좋아요. 순간 덕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냐? 진짜로? 네. 회사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서요. 주말마다 서울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복돌이와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어요. 마치 행복이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년 봄, 손자 태민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네. 덕수가 태민이를 안고 웃었어요. 복돌이와 복순이가 아기 곁을 지켰죠. 행복이가 새끼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복돌아, 복순아. 이제 너희가 태민이를 지켜줘야 해.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듯 짖었어요. 그해 가을, 농장은 대풍작을 이뤘습니다. 덕수, 이번에 농업 혁신상 받는다면서? 이장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지역 신문에도 덕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 개와 함께 일군 기적의 사과농장이라는 제목으로요. 이게 다 행복이 덕분이에요. 덕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농사 배우고 싶어요. 그래, 얼마든지.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게. 덕수는 건설 현장에서 배운 체계적인 관리법과 행복이에게 배운 자연의 지혜를 전수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복순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할아버지, 강아지가 6마리나 태어났어요. 태민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새끼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죠. 행복이를 꼭 닮았어요. 이 녀석 이름은 희망이로 하자. 덕수가 새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태민이가 강아지들과 뛰어놀고 민호와 지혜가 사과를 따고 순옥이 저녁을 준비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행복아, 보고 있니? 덕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사과나무 잎사귀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죠. 마치 행복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태민이가 덕수의 손을 잡았어요. 응, 할아버지는 지금 정말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단다.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있으면 매일매일이 재미있어요. 태민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농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돌이와 희망이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죠. 생명은 계속되고 사랑은 이어집니다. 행복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족의 화해, 새 생명의 탄생, 그리고 계속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